제 이름은 정일서, 올해 63입니다. 경남 진주 외곽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땅 한 평 없는 소작농이셨고 저는 5 형제 중 셋째였습니다. 집에 화장실도 수도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쟁기를 끌고 나갔고 어머니는 지게를 치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밥은 보리밥에 된장국, 반찬은 고추심 무침 하나. 그래도 그 시절엔 배고픈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중장비 부품 공장이었는데 매일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나가서 기름 냄새 나는 작업장에서 쇠를 갈고 자르고 붙였습니다. 지게차 자격증, 용접 기술, 도면 보는 법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익혔고 20살 무렵에는 사수 대신 설비를 돌릴 정도가 되었지요. 30쯤 공장 동료였던 아내 유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기숙사 조리실 아주머니였습니다. 무뚝뚝한 저를 먼저 웃어준 사람이고 제가 퇴근할 때마다 삶은 달걀 2알을 싸줬던 사람이죠. 결혼은 소박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만 불러 식당에서 잔치국수 돌리고 월세 보증금 200만 원짜리 반지하방에서 가구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공장 생활을 이어갔고 아내는 식당 일과 청소 일을 오가며 아들 하나를 낳고 딸 하나를 낳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었지만 아이들 밥 굶긴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큰 애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작은 애는 대구의 병원 행정직으로 나갔고 저와 아내는 진주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뒤 시작한 작은 분식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서 배달앱과 대형 프랜차이즈가 몰려오면서 하루 매출이 20만 원, 15만 원 끝내는 월세도 못 내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폐업 신고서를 들고 텅 빈 가게 안을 나설 때 손에 들려있던 건 남은 어묵 4개와 가스비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노후 파산자가 된 날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저는 말없이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종이봉투에 쌓인 남은 어묵이 들려 있었고 아내는 식탁 옆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석씨, 이제 어쩌면 좋아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놓고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도무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스비 고지서는 12만 4천 원, 한 달 넘게 미납된 전기요금은 노란색 독촉장으로 날아왔습니다. 냉장고 안엔 반찬통 몇 개와 마른 김 몇 장, 아내는 말도 없이 쌀을 헹궈 작은 전기밥솥에 밥을 안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도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게 자는 게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밤새 이불 속에서 자꾸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숨 안에 걱정, 체념, 분노,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마치 이불 속에서 제 아내가 천천히 늙어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냉장고 문을 닫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성실했어요. 그걸로 우리는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이제는 우리 둘만 잘 지내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체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는 전화도 꺼두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마주치면 장사 잘 되냐는 말이 나올까 무서웠고 아이들한테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통장에는 잔고 3만 2천 원, 아내의 적금은 중도해지해서 생활비로 쓰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자동차 한 대와 무릎 아픈 아내, 그리고 낡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나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내가 제 손에 작은 전단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활센터 모집 60세 이상 참여 가능, 일당 지금 면접 없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가 건넨 자활센터 전단지를 손에 들고 진주역 앞 노동복지센터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벽에 붙은 종이엔 참여자, 모집만 60세 이상, 무관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는 동안 제 옆에 앉은 분은 저보다도 훨씬 연세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작업용 장갑 하나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찌르던지요. 접수 창구에서 이름과 나이를 적고
예전 직업을 적는 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예전 직업이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작게 말했습니다. 분식집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용직 자활 참여자 번호 198번 정일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첫 배정은 폐지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동네 폐지 수거처에서 신문지와 상자, 비닐을 골라내고 적재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죠. 지게차 대신 손수레, 작업복 대신 헌조끼, 시계 대신 해가 어디쯤 떴나를 보고 움직이는 일. 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확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관리자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첫날이니까요. 바로 드릴게요. 그 안엔 5만 원짜리 한 장과 1천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금 떼고 4만 8천 원.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센터 옆 편의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돈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지금껏 저를 짓눌렀던 무게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내 첫날치야. 아내는 말없이 그걸 받아들고 싱크대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계란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해봤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그 웃음이 마치 봄 햇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불이 아니라 가슴속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자활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날은 폐목재 분리 정리라 덜 힘들었기에 일찍 퇴근한 김에 집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는 이전 분식집에서 쓰던 전기밥솥이 먼지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삐걱거렸고 내솥은 까맣게 눌어붙어 있었지요. 이거 그냥 버릴까? 그러다 문득 중고장터 앱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핸드폰 팔 때 써봤던 그 앱. 행주로 몇 번을 닦고 내솥에 물을 부어 끓이고 겉면에 묻은 고춧가루 자국까지 깨끗이 지웠습니다. 사진을 찍고 사용감 있음, 작동 잘됨, 5,00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한 아주머니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4,000원에 가능하실까요? 전 남편 없이 아이 둘 키워서요. 저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3,000원에 드릴게요. 꼭 아이들 밥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 아주머니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작은 유모차를 끌고 나타나셨습니다. 밥솥을 조심스레 안고 연신 감사하다며 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3,000원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곳곳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가게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의자, 냉장고 위에 얹어둔 전기포트 낡았지만 멀쩡한 전기 히터 하나씩 닦고 사진 찍고 글 쓰고 올리고 그때부터 제 하루는 무언가를 되살리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사요? 다 낡은 건데.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 둘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5,000원, 10,000원, 2,000원 작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직접 번 돈 다시 나를 세우는 돈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은 좀 덜 한숨 쉬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속 어딘가가 찡하게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처음으로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전기밥솥, 전기포트, 접이식 의자 팔 수 있는 물건이 집에서 다 떨어졌을 무렵 저는 새벽에 동네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장 옆에 무심히 버려진 서랍장, 선풍기, 가습기, 전기 히터 대부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손을 대보면 아직도 멀쩡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드리며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버려지는 가전이나 가구 있으면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그분은 처음엔 이상한 듯 보셨지만 며칠 후엔 직접 전자레인지 하나를 끌어다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리어카는 중고나라에서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걸 끌고 골목골목을 다녔고 시장 골목 전봇대 뒤, 주차장 한켠, 원룸촌 뒤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조심스레 씌웠습니다. 작업장도 없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신문지 깔고 물걸레로 닦고 나사 조이고 테스트하고 깨끗하게만 하면 사람들이 꼭 연락을 줬습니다. 어느 날은 버려진 빨래 건조대를 수리해서 5,000원에 팔았고 어느 날은 작동 잘 되는 전자레인지를 2만 원에 팔았습니다. 물건을 넘길 때마다 감사해요. 새거나 다름없네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도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직 쓸만한데. 하며 물건을 같이 닦아주고 포장용 테이프를 사다 주고
택배를 붙이러 나갈 땐 작은 메모지에 손편지를 써서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물건이 잘 쓰이길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정일석 유명자 부부.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처음으로 월 매출 50만 원을 넘긴 날, 저는 조용히 통장 잔액을 캡처해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아내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 다시 살아났네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눈물 한 줄기 흘리고 다시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햇살이 따뜻했고 마당 위 빨래가 천천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중고장터 계정에는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밥솥 너무 좋았어요. 혹시 이번엔 미니오븐 없을까요? 선생님 물건은 믿고 삽니다. 꼼꼼히 닦아주셔서 좋아요. 그런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가 제 손끝의 피로를 싹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집 앞마당 한켠 앵고철, 가구, 전자제품, 정리된 박스들이 제법 가지런히 쌓이기 시작했고 아내는 물건명과 상태, 가격까지 적은 메모지를 테이프로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이거 가게처럼 보여야 신뢰도 생기죠.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그 즈음 제가 예전에 쓰던 노트북을 고쳐 무료 나눔으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받으러 온 젊은 아빠는 5살짜리 딸을 데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필요했는데 어르신 덕분에 진짜 큰 도움 됐습니다. 그날 아내는 고등어 조림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자란 날엔 고등어가 어울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월 매출이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출 빼고 남는 건 약 60만 원. 그 돈으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 이제 다시 다닙시다. 무릎 더 나빠지기 전했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병원 가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혀 그저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랜만에 두 사람 나란히 진주 시내 병원에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부부를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이제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창고는 점점 물건이 늘어났고 단골이 물건을 찾아와 커피 한 잔 놓고 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내는 중고가게 이름을 다시봄이라고 짓자고 했습니다. 다시 보는 물건, 다시 살아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맞는 봄. 그 말이 그날의 햇살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고가게 다시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젠 단골 손님이 찾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주고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리어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주시 자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일석 어르신 맞으시죠? 혹시 저희 센터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짧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진짜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며칠 후 작은 강당. 제 앞에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20명 남짓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일석이고요. 올해 64입니다.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폐업했고 잔고 3만 원에 카드 독촉장이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웃고 밥솥을 팔아 미역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버티기만 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작아도 더러워도 낡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원했고 그 물건을 닦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다시 닦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쓸모 있는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아직도 리어카를 끌고 아직도 마당에서 물건을 닦으며 삽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지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하에서 다시 봄을 피워 올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